우리 몸에 설사가 나쁠까요? 변비가 나쁠까요? 오늘은 설사와 변비, 바로 똥이 만들어지는 기관, 장 건강과 장내 미생물에 관해서 알려드리고자 함인데요. 안녕하세요. 의학박사 서재걸입니다. 설사는 우리 몸속에 들어온 나쁜 세균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변비는 이 세균들이 몸속에 계속 쌓여서 잘못하면 장이 터질 수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전 일본 아베 총리의 사임 이유가 뭐였습니까? 궤양성 대장염, 가수 윤종신 씨, 또 연기 등 유명인들이 많이 걸렸던 크론병과 같은 자가 면역 질환과 당뇨병, 암, 심혈관 질환 등 신체 질환뿐만 아니라 자폐,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병, 조현병 같은 뇌 질환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행복 호르몬 아시죠? 세로토닌. 이 세로토닌이 마치 뇌에 있을 것 같죠? 뇌. 하지만 뇌에서는 각막이랑 뇌 이런 거 포함해서는 한 20%, 장에 무려 80%가 생산이 됩니다. 고로 장이 망가지면 정신 건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되겠죠. 구독하시죠? 똥이 잘 나옵니다. 여러분, 히틀러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세계 제2차 대전? 최악의 독재자? 근데 저희가 병원이기 때문에 히틀러의 병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고 싶은데, 히틀러가 의료 기록에 의하면 늘 위장장애, 복부 팽만에 시달렸다고 하는데 그 원인 중 하나는 그가 또 마침 채식주의자였고 특히 위에 좋지 않은 콩을 평소에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그의 이러한 위장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히틀러가 특히 신봉했던 약이 있는데 바로 뮤타플로라고 하는 약입니다. 이 약은 알프레드 리슬 박사, 독일 의사인데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 한 참전 군인의 대변으로부터 대장균 균주를 추출해서 개발을 한 겁니다. 이 약은 지금도 자가 면역 질환인 궤양성 대장염의 재발 방지와 만성변비 치료를 위해서 처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대변 이식이라고 하는 치료법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아픈 사람에게 장기를 이식하는 것처럼 건강한 사람의 대변을 환자의 소화관에 이식시켜 주는 걸 말합니다. 건강한 기증자에게 대변 200에서 300g 정도를 받아서 식염수하고 섞어서 찌꺼기를 걸러내고 남은 액체를 분리해서 그 대변 액체를 주사기를 넣어서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환자의 장에 이식을 합니다. 미국에서는 1958년이 먼저고 국내에서는 2013년 서울 성모병원에서 최초로 시행했습니다. 이 치료법은 소화기 질환뿐만 아니라 자가 면역 질환, 비만, 만성 피로 증후군 환자에게도 도움이 되고 있고요. 나이 드신 분에게 젊은이의 이 변을 이식을 했더니 뇌나 장이나 간이 개선됐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우리 몸속에 장내 미생물 수가 얼마나 될까요? 바로 100조 개입니다. 우리 세포수보다도 많습니다. 우리 세포수가 한 60조 개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양의 장내 미생물들은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것을 소화하고 에너지 공급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또 비타민 B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역할도 합니다. 무게는 1.5kg 나갑니다. 그럼 뭐랑 같으냐? 뇌 무게랑 이 미생물 무게가 똑같습니다. 특히 대장에 가장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폐물이 가장 많이 마지막에 쌓이는 곳이 대장이기 때문에 거기 먹이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장내 미생물들은 대장에 많이 있는데 장내 미생물은 크게 유익균, 유해균, 중간균으로 나눌 수 있는데 유익균은 외부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공격을 해서 장속을 지키는 감시자 역할을 하고 있고요. 유해균은 반대로 독소를 내뿜어서 장벽에 상처를 주거나 염증을 발생시키죠. 그리고 그 중간균은 그 사이에서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이 대세를 따르게 돼 있는데 유익균이 많아야 중간균은 유익균 편에 서고 유해균이 많으면 그 중간균도 유해균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장 속에 유익균만 있으면 건강하다고 오해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유익균과 유해균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한마디로 스파링 상대, 운동선수가 훈련을 해서 실력을 유지하는 것처럼 유익균도 유해균하고 계속 좀 싸워봐서 그 싸움 때문에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나와야지만 유리한데 유익균만 있으면 싸움도 없고 그 물질도 나오지 않겠죠. 여기 사람이 100명이 있으면 한 20명이 나쁘고 80명이 착하다고 치면 20명만 없으면 해결이 될까요? 그 80명 중에 또 나쁜 사람, 착한 사람으로 또 나눠집니다. 이게 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장내 미생물들은 나름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적정 비율로 공존하는 것이 면역을 높이고 유지하는 데 더 좋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장내 미생물 기준 비율은 장내 환경에 따라 유익균 또는 유해균으로 변하는 중간균이 유익균으로 변해서 비율로 따지자면 유익균이 80%, 유해균이 20% 정도가 아주 균형 있는 비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의 유익균들아, 잘 지내고 있는 거지? 그렇다면 우리 몸속의 장내 미생물은 언제 만들어지는 걸까요? 자, 태아는 무균 상태입니다. 근데 태어나면서 처음으로 폐호흡을 하게 됩니다. 한번 횡격막이 폐호흡하면서 움직이면서 장내 미생물들도 들어오고 3에서 6개월 안에 만난 균이 어쩌면 평생 우리 몸에 가지고 가는 상주균총, 그러니까 여기에 상주한다는 거죠. 우리가 왜 백화점 세일할 때 줄 서 있다가 문 열리면 왕창 들어가죠. 근데 그 사람들 잘 안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상주하는 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1년에서 3년 정도 지나면, 그러니까 아기가 만 3세 정도 전 되면 성인과 장내 미생물 구성이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3년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자연분만으로 태어난 아기보다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기들이 유독 호흡기, 당뇨, 대사장애, 비만 등의 질병률이 높게 나타났는데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기는 락토바실러스나 비피도박테리움 같은 유익균들의 비율이 낮고 오히려 유해균인 클로스트리디움이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아기가 산도를 통해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애 나오는 길에는 질유산균, 그러니까 질유익균들이 존재하고 있죠. 그걸 샤워를 하고 나올 기회가 일단은 없고요. 두 번째는 수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산모한테 항생제를 투여하게 됩니다. 그렇죠? 상처 나지 말라고. 그러면 항생제를 쓰면 또 유익균이 죽기 때문이죠. 제왕절개를 하면 피부에 있는 균을 먹고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피부균은 또 유익균만 있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균이 됩니다. 그렇다면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이는 건강하지 못하겠네? 아닙니다. 또 다른 기회가 있습니다. 모유를 먹으면 유익균의 90%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모유에는 충분한 영양소가 다 있죠. 면역물질 있죠. 면역글로불린 A가 있습니다. 이게 점막에 사는 면역글로불린 A가 정말 우리 몸의 면역을 감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3살은 다 지나셨잖아요. 네, 이게 알아들으면 3살 넘었다고 봐야 되는데, 네. 해답은 바로 유산균입니다. 유산균도 일종의 유익균인데 이 유산균을 먹으면 장내에 도달한 유산균이 젖산을 만들어서 장내 환경을 산성으로 만듭니다. 우리가 산성 그러면 왠지 산화, 산성화가 나쁘게 들리지만 장내에는 산성 환경을 만들면 유해균이 죽게 되거든요. 이 원리로 건강한 장내 미생물 환경이 지켜지는 거고 동물성 유산균보다 식물성 유산균, 특히 김치 유산균들이 이런 산성 환경에 잘 산다고 알려져 있죠. 내가 이상하게 아프고 뭘 해도 잘 안 낫는다면 맨 처음 해야 될 것은 유산균을 먹어본다. 이 말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걸 치료한다는 건 아니지만 치료 사례들이 있는데 실제 욕을 하고 또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고 앉아있지 않고 계속 돌아다니는 자폐아가 있었는데 유산균을 아주 충분히 먹고 나서 이 욕도 안 하게 되고 적응도 하게 되고 그 인정도 하게 되고 사회 적응력도 훨씬 좋아진 사례가 있었고. 어떻게 자폐아를 어떤 원리로 치료가 되는 건가요? 장에도 뇌만큼 신경세포들이 존재를 합니다. 신경 전달 물질을 신호를 보내서 이런 신경 물질이 나오게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드는 신호가 없어서 이 자폐아가 이런 문제를 갖고 있었다면 제일 먼저 할 일은 장내 평안을 만들어주는 게 자폐아들한테 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만으로도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좋은 사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바로 이 유익한 장내 미생물 유산균 어떻게 먹어야 잘 먹는 것일까요? 일단 어떤 유산균이든 먹어보십시오. 그리고 변화 자가 체크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변의 차이입니다. 나 대변이 좋아졌어. 황금변을 봐. 아주 좋아진 거죠. 변의 색깔이 황금변이 아닐 때는 또 다른 원인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위에서 출혈이 돼서 그 변이 나오는 경우는 변이 검게 나올 수도 있죠. 철분제를 먹어서 변이 검다면 원인이 철분제지만 그냥 내 변이 계속 검다면 혹시 나는 출혈이 위장관에서 되고 있지 않은지를 또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대변은 적당하게 말랑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바나나처럼 미끈하면서 말랑한 변으로 100에서 200g 정도 되는 양이 좋겠죠. 그래서 묽은 변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너무 딱딱한 변도 아닙니다. 또 다른 게 있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던 질병의 증상의 호전 여부입니다. 나 늘 머리가 아팠는데 머리가 안 아파. 나 늘 피부가 가려웠는데 가렵지 않아 하는 이 변화가 어떤 유산균에 적응이 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먹었더니 요즘은 컨디션이 좋아, 덜 피곤해. 그러니까 평소보다 몸이 가뿐하다, 또 기분이 좋다. 분명히 제가 신경 전달 물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그랬죠. 본인만이 느낄 수 있는 차이지만 꼭 그 변화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하면 죽지만 구독하면 삽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유산균을 구비하시면서 프리바이오틱스는 뭐냐 하시는데 이게 바로 유산균의 먹이입니다. 그래서 식사를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이라면 따로 제품으로 나와 있는 것을 먹어도 무방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채소, 과일, 식이섬유에 굉장히 풍부합니다. 고구마나 우엉, 연근, 당근, 감자 등 뿌리 채소, 그리고 브로콜리, 컬리플라워 같은 십자화과 채소도 좋아하는데요. 이러한 채소를 먹을 때도 통째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단당류, 당분만을 원하는 게 아니라 쪼개기 좀 어려운 식이섬유도 같이 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알기 쉬우라고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탄수화물, 당분을 먹었다 그러면 맨 먼저 만나는 장은 소장입니다. 그럼 그 소장에 있는 균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음식이어서 웬만큼 다 먹어버립니다. 그러면 막상 대장에는 먹이가 없어요. 그러면 대장까지 버티는 먹이를 줘야 되겠죠. 그러려면 단당류가 아니라 좀 몇 개 덕지덕지 붙어서 끊어내기 어려운 덩어리를 줘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우엉이나 연근이나 하는 것들은 뿌리 채소면서 굉장히 분리가 되기 어려운 이눌린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그런 식이섬유를 갖고 있어서 대장 저 멀리까지도 먹이를 주러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채소 먹어 하는데 상추만 먹는 사람이 있거든요. 진짜 채소로 먹고 있어요. 그러면 진짜가 아니라 대장한테는 먹이를 안 줘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유산균은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되는 거는 설사밖에 없습니다. 유산균이 과하면 그 유산균을 포함한 변이 돼서 빨리 나가게 되기 때문에 설사로 나오는 거니까 최대한 용량으로 먹어보는 거는 본인 증상에 변화가 없다면 그런 시도를 해보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산균은 일단 목적이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가 뭔가 증상이나 질병이 있어서 유산균을 먹는다면 기본적으로는 그 증상이 없어지는 경우, 근데 3개월 단위로 보통 얘기합니다. 3개월 동안 꾸준히 먹어서 증상이 좋아지면 그때부터는 다시 유산균 수를 줄여서 먹는 거를 좋아하고요. 갑자기 끊거나 하는 게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테로이드를 병원에서 처방을 할 때도 갑자기 줄이거나 끊지 않습니다. 그러면 리바운드라고 더 세게 뛰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줄여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유산균은 눈 떠서 아침에 한 번 정도 아니면 아침 저녁으로 먹는 게 좋고, 또 과식하거나 야식하거나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거나, 저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유산균을 더 먹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장내에 분비성 면역글로불린 A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줄어들면서 유해균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은 오히려 좋은 유산균을 하나 더 챙겨 먹는 거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면 치병하지만 내일 하면 투병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할 일 오늘 하는 게 투병 생활하지 않고 아주 즐겁게 인생을 살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히틀러는 땡땡에서 추출한 균으로 병을 치료했다. 오늘 말씀드린 장 건강을 지키려면 3가지만 지키세요. 첫 번째, 유산균을 먹어라. 두 번째, 채소는 뿌리 채소까지 먹어라. 세 번째, 배를 따뜻하게 하라.